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긴 한데요. 워낙 또 추가적인 문의도 많고, 특별하게 유아교사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밴쿠버 이민을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없느냐. 유아교사가 밴쿠버 이민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던데 디테일하게 좀 알려달라 하는 요청이 쇄도해서 다시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이민의 가장 빠른 길인 유아교사, 유아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민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학교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유아교사 자격증 과정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밴쿠버 이민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그 밴쿠버 이민이라는 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BC주지 않습니까? 결국 유아교사가 가장 빠른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유아교사를 하려면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밴쿠버의 공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2년제 유아교사 과정을 다니거나 아니면 밴쿠버에 있는 사립 컬리지에 입학을 해서 1년제 혹은 2년제 과정을 졸업해서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립과 사립은 확실히 장단점이 완벽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립학교는요, 2년제 과정입니다. 2년제 과정이라는 건 한 학기가 4개월로 구성이 됩니다. 4개월. 4개월이 한 학기인데 이게 4학기 제도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립학교도 4학기 제도니까 4개월씩 4학기, 16개월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에 물론 방학이 있습니다. 2년제 과정이고요. 2년제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졸업하면 PGWP, Post Graduate Working Permit. 이건 뭐 흔히 말하면 공립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적으로 주는 3년짜리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이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 조금 TO가 제한적입니다. 더글라스 컬리지도 일부 있고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VCC에도 유아교육 과정이 있고요. 캐필란 유니버시티에도 유아교육 과정이 있지만 TO가 너무 작아요. TO가 너무 작고 입학의 허들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제한된 TO에 영어 조건부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GWP를 준다는 가장 큰 장점 때문에 공립학교를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사립학교는요, 1년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옵션으로 2년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공립과는 조금 다른 게 공립 컬리지의 유아교사 과정에는 실습 과정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로 가시는 이유는 사립학교에는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이 포함되면 실습처에 가서 실제 실습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실습처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 실습처와 연계된 어떤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이라든지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취업 연결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2년제 과정은 1년제는 베이직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고요. 2년제 때는 영유아, 인펀트 앤 토들러 과정과 특수교육 과정을 배우게 되는 과정으로 1년제만 들어도 되고 2년제까지 다 들어도 되는 게 옵션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아교사만은 밴쿠버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요, 부족 직군이긴 하지만 이걸 부족 직군이라고 우대 점수를 매기는 건 없어요. 그냥 부족 직군일 뿐이에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인 OIMP에서 유아교육학에 대한 가산점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평균치 밑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부족 직군이지만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 반면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요, 부족 직군입니다. 그래서 주정부 이민을 선발할 때, BCPMP라고 불리우는 주정부 이민을 선발할 때 커트라인을 아주 낮게 해서 많이 선발해버려요. 지금 60점 커트라인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신 분들이 현지에 가서 사립학교 혹은 공립학교 졸업해서 유아교사로 취업만 하면 60점 당연히 넘는, 그래서 최저 커트라인으로 지금 학생들을 혹은 이민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급 4불을 주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시급을 20불 받는다라고 하면요, 주정부에서 4불을 추가로, 시간당 4불을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유아교사가 이민에 얼마나 유리한지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아교사로 이민을 한다, 무조건 밴쿠버, 무조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BCPMP, 기술이민 스트림을 개정해서 커트라인을 매우 낮춰서 유아교사를 많이 선발하고 있다. 밴쿠버 이민을 하는 세대, 3대
우대되는 세 가지 전공이 있죠. 그게 유아교육, EC, Early Childhood Education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간호보조 정도, 물론 그 이상도 다 됩니다. 메디컬 영역과 관련된 모든 직종들 다 됩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와 관련된 직종들. 요 세 개는 커트라인 60점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졸업 후 취업하면 당연히 이민이 된다. 그중 입학 허들이 가장 낮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유아교육이에요. 하물며 남자분들까지도요. 남자분들이 오히려 취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남자 어떤 직원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BC주에서는요, 엄청난 비용, 펀드를 투자해서 시급을 따로 주정부에서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유아교육기관에 우리가 이 돈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직원들의 시급을 올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정부에서 직원분들한테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시간당 4불씩을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C는 시간당 4불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정부에서 엄청나게 장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분을 유아교육기관에 맡기길 원했고, 혹은 최초에는 조금 초기에는 피하길 원했죠. 가정에서 보육을 하다가 이제 빨리 이제 유아교육기관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평균으로 54,945불의 시급을, 연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5,500만 조금 안 되겠네요. 지금은 환율이 한 950원 정도 하니까 뭐 한 5,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유아교사 해봤자 월급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캐나다에서는 유아교사만 해도 연봉 4천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BC주, 밴쿠버에서 유아교육이 이민에 유리한 이유는요, 부족 직업군이고 필수 직업군이라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데 유아교육기관이 적으면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에도 손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수 직업군, 부족 직업군으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정부의 활발한 투자로 일자리 확대, 학비 지원, 급여 인상 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 중에 거의 최상위 취업률을 자랑하죠. 졸업자의 90% 이상이 취업하고 있고요. 특히 사립 컬리지든 공립 컬리지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취업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면 100% 다 취업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런 어린이집을 오픈할 수 있는, 홈케어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개인 창업도 가능한 거죠. 학교로 갈 때는요, 상대적으로 낮은 입학 기준이에요. 스프라샤 컬리지 같은 사립 컬리지는요, IELTS 5.5면 가거나 혹은 5.5가 없더라도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영성적이 없어도 바로 레벨 테스트 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쉬운 학과 과정, 실제 공부가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물론 실습까지 다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가 어렵고 실습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공부가 쉽고 실습이 조금 어려운 편이다. 입학 및 학업에 연령 제한이 없어요. 최대 지금 63세까지도 입학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분 아니세요. 한국분 중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57세까지 입학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재학 중 라이센스가 취득이 됩니다. 별도의 국가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요. 그 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아교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많이 언급되는 학교는 스프라샤 컬리지라는 밴쿠버 여러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요. 아까 제가 공립학교도 말씀드렸죠. VCC라든지 캐필라노 유니버시티, 더글라스 이런 학교들을 또 유아교사 코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학생 TO가 2명, 3명밖에 없고 그게 한국 학생 TO가 아니에요. 전체 국제학생을 받는 TO가. 너무나 적은 TO로 사실은 뭐 있으나 마나한 우리가 입학할 수가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밴쿠버로 유아교육을 간다, 유아교사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사립 컬리지를 누구나 생각합니다. 자, 매월 시작하는, 그러니까 입학 시기가 자유로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언제든지 입학 가능하다. 다양한 입학 방법. 이게 고등학교 성적을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면 다 됩니다. IELTS 5.5 혹은 동등한 점수, 뭐 토플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있으면 됩니다. 혹은 ESL 패스웨이 연계되어 있는 사설 어학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 레벨을 수료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프라샤 컬리지의 자체 온라인 영어 시험으로 레벨 테스트를 봐서 통과하면 그냥 끝입니다. 너무나 쉽죠. 캠퍼스가 많아서 원하는 지역 그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요. 밴쿠버 다운타운이 됐든 서리든 랭리든 뭐 어디든 다 스프라샤 컬리지는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별 취업 지원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취업처 연결도 매우 용이하죠. 다양한 수업 스케줄과 적극적인 학생 서포트가 좀 장점이에요.
AM 오전 수업, 오후 수업, 그리고 밤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 수업을 듣고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유아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우선 유아교육 디플로마라는 거는 2년제를 말해요. 2년제를 토탈해서 유아교육 디플로마라고 하는데 이 디플로마 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1년제 2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그 1년이 명확하게 1년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입학을 하면 처음부터 뭘 배우냐? 베이직 과정이라는 걸 배워요. 이 베이직 과정이라는 건요, 총 11개월로 구성이 됩니다. 11개월. 그래서 11개월이니까 그냥 1년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간은 44주 과정이에요. 44주. 44주 과정인데요. 그 44주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8개월은 좌식 수업을 하고요. 3개월은 실습을 합니다. 실습처에 가서 실습을 해야 정식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유아교육 라이센스는요, 어시스턴트라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어요.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시스턴트 라이센스를 받으시면요, 유아교육기관에 어디든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바로 2년제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면 됩니다. 취업해서 영주권 따시면 돼요. 요건 1년제 과정이고요. 그런데 나는 뭔가에 더 욕심이 나. 이게 영주권 따고 난 다음에 가도 상관없어요. 2년제. 2년짜리 코스로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포스트 베이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베이직 과정은 합치면 8개월짜리입니다. 8개월짜리. 그래서 6개월은 좌식 수업, 2개월은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베이직 과정은 2년차 과정이죠. 2년차 과정을 다시 2개로 쪼갤 수 있어요. 이거는 인펀트 앤 토들러, 영유아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영유아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CWE라고 불리우는 약간 특수교육,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이런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이 두 개 과정이 이 포스트 베이직 과정에 다 녹아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데, 나는 1개 라이센스만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5개월짜리 과정으로 따로 분리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각각 들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때 끝내고 취업해서 이민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딴 다음에 요 코스든 혹은 다 한꺼번에 묶은 코스든 들어도 상관없고 1년차, 2년차를 한꺼번에 끝내고 취업해서 영주권 따도 상관없다.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나는 좀 밴쿠버에서 빨리 이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1년제 과정 졸업해서 베이직 과정이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자격 취득한 다음에 영주권 따시면 됩니다. 취업해서. 간단하죠. 어찌됐건 2년차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요, CPR, First Aid, Food Safe 자격까지도 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차 베이직 과정과 2년차 포스트 베이직 과정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베이직은 보조교사 자격증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베이직 프로그램이 총 아까 44주, 45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수료하게 되면 만 3세에서 5세를 돌볼 수 있는 베이직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프로그램 내 과목들 중에서 ECE 100, ECE 110, ECE 180 세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게 되면 ECE 어시스턴트 자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45주 과정의 이 모듈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45주 과정의 모듈들이 3주 단위 혹은 5주 단위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3주 단위의 하나의 과정 이름이 ECE 100, ECE 110, ECE 180이에요. 그런데 어느 과정이 먼저 내가 듣게 될지는 이건 입학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으니까 이 과정만 수료하면 난 45주 과정 중 앞에 3개월 혹은 3주 만에 이 라이센스를 취득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라이센스 취득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브닝 코스로 돌리고 나서 주간에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며 보조교사로 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때는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습이 아니죠. 내가 이브닝 코스로 돌리고 밤에 수업 듣고 낮에 돈을 버는 거니까 돈 벌 수 있다. 2년차 포스트 베이직 과정은요, 정교사,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스트 베이직 과정은 32주짜리로 영유아와 특수교육 두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주에 베이직 라이센스가 있는 학생들만 이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국에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포스트 베이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 아니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 정교사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ECE 어시스턴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차 수료한 다음 졸업한 다음에 영주권 따든 말든 간에 2년차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제일 요즘에 핫하죠. 한국에서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 이걸 요즘에 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의 보육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보육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면요. 캐나다의 사스카추안주, SK주의 라이센스로 조금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주 EC 레벨 2로 변환하기가 용이합니다. 요걸 우선 변환해서 그럼 한국의 라이센스를 SK주로 바꾼 다음 이 SK주 거를 가지고 다시 BC주 라이센스로 변환해야 돼요. 주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SK주 EC 레벨 2를 BC주 자격증으로 변환을 해서 승인이 됐다. 그러면 베이직 라이센스를 통상 받습니다. 베이직 라이센스를 받으면 바로 어떻게 한다? 아까 그 포스트 베이직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2년차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격을 취득해 놓거나 뭐 기다리는 김에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하신 다음에 SK주에서 BC주로 바꾸고 두 번은 다리를 건너지만 저희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대행하니까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바꾼 다음에 2년차 과정으로 들어가서 바로 취업을 한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스트 베이직에서 인펀트 앤 토들러나 CWE 따로 등록해서 들으면 자격증이 따로 나옵니까? 라는 거죠. BC주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이 말은 1년차 과정을 들었거나 1년차에 준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경우 IT, 인펀트 앤 토들러 20주 따로 듣거나 CWE 20주 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이면 더하면 40주인데 묶이면 32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뭐 대부분의 분들은 묶어서 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베이직만 수강했을 때 BCPMP 이민 신청 가능한가요? 베이직 자격증이 있으니까 포스트 베이직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취업한 곳에서 LMI 받아서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BCPMP로 이민한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년차 베이직 과정만 듣고도 취업해서 이민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이민을 하고 있어요. 사립 컬리지다 보니까 캐나다 로컬 학생들도 많지만 국제 학생들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국제 학생들 중에 실제 한국인의 비율은 의외로 별로 높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밴쿠버 이민 카페 보면 뭐 유학교사 자격으로 뭐 엄청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많이 갈 것 같죠? 근데 실제 보면요. 1년에 한국의 재학생 숫자는 50에서 70명? 캠퍼스가 그렇게 많은데도 50에서 70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말만 많이 하지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스프라샤 컬리지든 어디든 선택해서 유학교사 과정 공부해서 취업하시면 뭐 100% 이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라샤 컬리지 수료 후 PGWP 없이 취업과 이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공립과 사립 중에 사립의 가장 큰 불리한 점은 졸업 후 취업 비자인 PGWP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들이 왜 이민에 유리해? 이런 질문 제일 많습니다. 졸업 전후에 잡오퍼를 받아서 이 말은 취업을 해서 그럼 취업처가 결정이 되면 이 취업처에서 LMI를 발급해 줘라고 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캐네디언 학생들은 LMI가 안 나온 취업처나 LMI를 발급해 주기 싫은 취업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민을 해야 되는 국제 학생들은 당연히 LMI를 발급해 주는 전제하에 그곳에 인터뷰를 봅니다. 이력서를 냅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LMI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LMI 통해서 워킹비자 신청해야 되고요. 이후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혹은 1년 일하고 혹은 6개월 일하고 내가 받은 그 BCPMP 점수 스코어를 통해서 현재 커트라인 60점이에요. 이걸로 통과하면 이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밴쿠버 내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LMI가 가능한 다수의 취업처를 확보해서 이걸로 막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개비 받고 소개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소개비도 줘야 되고 LMI 비용이 실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 비용만 부담하면요. 취업할 때는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1년 과정 학비도 컬리지 1년 과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비싸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라샤 컬리지의 입학 조건은요. 제가 좀 낮다고 말씀드렸죠. 졸업자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장.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됩니다. 학생비자, 코업비자 이거는 뭐 실습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마 에이전트, 유학원들이 다 알아서 받아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학생비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어렵겠죠. 자, 영어는 IELTS 5.5 레벨인데 ESL 패스웨이 또는 온라인 테스트로 합격할 수 있다. 온라인 테스트가 뭐라 그럴까? 실제 통과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실제 IELTS 5.5보다 저희가 내부적인 테스트를 거쳐보니까요. IELTS 5.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면 통과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 TB 테스트, 뭐 크리미널 레코드, 뭐 이렇게 범죄 이력이나 뭐 이런 거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전염병 같은 질병 없었어야 되고 뭐 요 정도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캐나다 도착 후 진행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학 허들들은 낮고 취업률은 높고 이민은 너무나 쉽고 빠른 BCPMP의 유아교사 과정 정말 빨리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캐나다가 전폭적으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